쏟아지는 기술 뉴스 속 진짜 중요한 것만 아마따 아카데미 태클레이더입니다. 차 한 대보다 비쌌던 로봇의 눈이 이제 손톱만 한 반도체 칩이 됐습니다. 초창기 자율주행 시험차의 지붕에는 늘 통 하나가 얹혀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 회전하는 통 하나가 무려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1억 원이었습니다. 웬만한 차 한 대보다 눈이 더 비쌌던 셈입니다. 로봇세계의 세상을 보여주는 그 눈은 오랫동안 아무나 손댈 수 없는 사치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그 눈이 이제 20만 원대 반도체 칩 한 조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먼저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부쩍 뜨거운지부터 짚겠습니다. 이번 주 상하이에서 열린 세계 최대급 인공지능 행사에서 중국 로봇센스가 2세대 완전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 E2를 공개했습니다. 회전하는 부품이 하나도 없고 심장에는 지난 4월 공개된 자체 스파드 칩 피콕이 들어갑니다. 시야각은 가로 180도, 세로 135도, 가장 가까이는 5cm 앱까지 잽니다. 핵심은 해상도입니다. 640 곱하기 448주, 약 30만 화소로 거리를 사진처럼 통째로 찍어냅니다. 여기서 잠깐 라이다가 대체 무엇인지 가장 낮은 데서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사할 때나 집을 볼 때 벽에 대면 거리가 숫자로 뜨는 레이저 줄자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그 작은 도구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빛을 한 줄기 쏘고 그 빛이 벽에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이 방식을 비행시간, 영어로 TF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라이다는 바로 이 레이저 줄자 딱 한 개짜리에서 출발합니다. 원리는 산에서 메아리를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골짜기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으로 고래 폭을 가늠하는 방식입니다. 라이다는 소리 대신 빛을 씁니다. 문제는 빛이 지독하게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1m를 갔다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6.7나노초입니다. 10억분의 몇 초를 재는 초정밀 스톱워치, 그 나노초 시계를 만드는 것이 라이다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다만 점 하나만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레이저 줄자로 벽 한 점의 거리를 안다고 해서 방 전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다는 이 측정을 쉼없이 반복합니다. 초당 수십만 번, 많게는 수백만 번씩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며 거리를 찍습니다. 그렇게 찍힌 무수한 점들이 촘촘히 모이면 점묘화가 그림이 되듯 눈앞의 공간이 입체 지형으로 떠오릅니다. 이 점들의 집합을 점군, 영어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초기 라이다가 사방을 다 훑던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등대는 강한 불빛 뭉치를 통째로 빙글빙글 돌려 바다를 한 바퀴 쓸어냅니다. 초기 라이다도 똑같았습니다. 레이저를 쏘는 발광부와 거울을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덩어리 전체를 모터로 회전시켜 360도를 훑었습니다. 영상 첫머리, 지붕 위에서 돌던 그 통이 바로 이 회전하는 등대였습니다. 이 회전식은 잘 작동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광학 부품과 모터를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맞춰 조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값이 대당 1억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물건은 반드시 닳습니다. 자동차는 하루 종일 덜컹거리고 10년을 버텨야 합니다. 쉬지 않고 회전하는 모터와 베어링이 그 진동과 세월을 견뎌내기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여기서 시계 이야기를 잠깐 빌려오겠습니다. 옛날 기계식 시계는 수백 개의 톱니바퀴를 장인이 손으로 맞춘 예술품이라 값이 수백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수정 조각과 전자회로로 시간을 재는 쿼츠 시계가 등장하자 정확한 시계가 단돈 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라이데도 똑같은 전환판이 찾아왔습니다. 돌아가는 부품을 아예 0으로 만들어낸 이 방식, 그 이름이 바로 솔리드 스테이트, 우리말로 고체 상태입니다. 통을 돌리지 않고 사방을 훑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맴스 방식입니다. 손톱보다 작은 밑에 거울을 전기 신호로 살짝살짝 기울여 레이저가 나가는 방향만 바꿔줍니다. 티끌만 한 거울만 움직이니 완전한 고체로 가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둘째가 그 종착점인 플래시 방식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방 전체를 한순간에 밝히듯 빛을 장면 전체에 한 번에 뿌리고 한 번에 받습니다. 움직이는 부품이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그 피콕칩이 바로 이 플래시 계열입니다. 다만 여기에 큰 난관이 하나 남습니다. 수십 미터를 갔다 돌아온 빛은 극도로 약해져서 겨우 광자 몇 알갱이 수준입니다. 이 희미한 빛을 잡아내려면 눈이 아주 밝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스파드, 광자 몇 개 수준에도 반응하는 초명한 픽셀입니다. 이 예민한 픽셀을 카메라 센서처럼 640 곱하기 480 격자로 촘촘히 깔면 거리를 통째로 찍는 카메라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구조, 사실 우리가 이미 어디선가 많이 본 물건입니다. 그 물건은 다름 아닌 스마트폰입니다. 아이폰 프로의 뒷면 카메라 옆을 보면 까만 점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2020년 아이폰 12 프로부터 들어간 이 점이 바로 스파드 기반의 초소형 라이다 스캐너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인물 사진에 초점이 착 맞는 것도, 증강현실 앱으로 방 안물건의 길이를 세욱 재는 것도 이 작은 라이다 덕분입니다.
라이다가 반도체가 되는 순간 이렇게 주머니 속 전화기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라이다가 지금 이 순간 폭발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앞서 걸은 길을 그대로 따라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도 처음엔 필름과 낱개 부품 덩어리였지만 시모스라는 이미지, 센서 칩 하나로 압축되면서 모든 휴대폰에 올라탔습니다. 라이다도 똑같이 여러 부품 뭉치를 스파드 SoC라는 한 개의 칩 안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결과는 가격에 곧장 나타납니다. 중국 시장에서 4,100달러 하던 장거리 라이다가 최근 2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가격이 무너지자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5년 중국에서 팔린 신에너지차의 약 21%, 5대 중 한 대꼴이 라이다를 달았고 승용차에 한 해 새로 달린 것만 300만 대 안팎입니다. 회사에는 올해 생산 능력을 400만 대로 작년에 2배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로보센스는 상반기에만 71만여 대를 출하했고 그중 로봇용은 1년 새 510%나 뛰었습니다. 로봇계와 휴머노이드의 머리에도 라이다가 표준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세상이 라이다 한쪽으로만 기운 것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는 정반대기를 택했습니다. 값비싼 라이다를 아예 빼고 오직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으로 자율주행을 풀겠다는 노선을 양산차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눈 두 개로 운전을 하니 카메라면 충분하다는 논리입니다. 반대편에는 거리를 직접 재는 라이다가 더 안전하다는 진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았다고 판명될지는 아직 결판하지 않은 열린 승부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한 라이다는 우리 아카데미 강의 여러 편이 만나는 교차로이기도 합니다. 빛을 쏘고 시간을 재는 픽셀 하나의 원리는 거리 센서 편에서 다룬 TOF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모인 점군이 로봇이 길을 찾는 지도로 바뀌는 과정은 코스트맵 내비게이션 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방향과 흔들림을 감지하는 IMU 센서 퓨전 편을 더하면 라이다는 흩어진 세 개념을 하나로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됩니다. 이 개념 하나만 손에 쥐면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성큼 가까워집니다. 라즈베리파이에 수만 원짜리 2D 라이다를 붙이면 방 안을 스스로 그리며 도는 작은 순찰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TOF 어레이 센서로는 허공의 손짓을 읽어 캄캄한 곳에서도 켜지는 비접촉 스위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눈이 부품에서 반도체가 되는 순간 카메라가 그랬듯 라이다도 이제 어디에나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첫 원리, 아카데미의 거리 센서 편과 내비게이션 편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따 아카데미 테크 레이더였습니다. 구독하고 다음 기술 흐름도 놓치지 마세요.